야, 지난주에 준 프린트 안 가져왔다. 지난주에 준 프린트. 넘버 2 위크 3. 넘버 2 위크 3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프린트. 이건 어디서 팔아, 노트는? 이 밑에? 무인 매장? 비싸지 않니? 노트 같은 거? 이거 얼마야? 허, 요즘 노트 진짜 비싸구나. 옛날에 노트 한 권에 선생님은 100원이던 시절에 공부해서 얇은 노트 한 권에 100원이던 시절에 공부하던 사람이라. 응? 지난주 프린트 안 갖고 온 사람 있니? 넘버 2 위크 3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넘버 2 위크 3인데 갖고 왔네. 오케이. 지우 가져왔어? 오케이, 가져왔네. 다 가져왔지? 오케이. 넘버 2 위크 3라고 써져 있어, 앞에. 있어? 자, 드디어 이제 물리를 벗어나는데, 물리는 숙제는 계속 내주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숙제는 일단 어디겠어? 운동량 파트 짝수본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고 따로 폴더 재생 목록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밴드에 비해서 한 주 늦게 올라가긴 하는데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서, 그래서 필요하면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가 근데 링크 남겨놨지? 단톡방에다가?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지우는 볼 수가 없네. 그지? 그래서 지우는 아마 유튜브에다가 요거 컴퓨터로 볼 때 요걸로 검색하면 아마 찾아질 거야. 요걸로 검색하면 찾아지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 분당고 재생 목록 만들어 놨거든? 그지? 구독해라. 구독 안 한 사람 구독해라. 알겠어? 요즘 구독자가 조금 늘어나긴 했더라고. 내가 애들을 조금 갈궜더니 애들이 구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구독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알겠니? 그래서 그 올려놓을 테니까. 그지? 거기는 내가 그냥 공개로 해놔가지고 아마 일부러 한 주 늦게 올리거든? 그래서 아마 2회차까지밖에 지금 안 올라가 있을 거고, 내가 내일 중으로 아마 3회차를 올릴 거고요. 오늘 수업은 밴드에는 먼저 올라가니까 급하면 밴드에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다가 내가 한 주 늦게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생물 파트로 들어갈 건데,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던 넘버 2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7페이지가 되겠죠. 7페이지, 이제 여기 생물도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선생님 목표는 오늘 이 프린트는 어쨌든 끝내는 게 목표긴 한데 사실 쉽진 않거든. 뒤에 양이 많아서. 근데 최선은 좀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생명 시스템 이렇게 나오거든. 생명 시스템. 자, 난 물리가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은 뭐 전략상 생명하고 지구과학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둬도 됩니다. 그러면서 물리는 조금씩 해서, 그렇다고 물리를 아예 다 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생명하고 지구과학 중에 비중을 높이시면 시험에 물리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명 시스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실 앞서 배웠던 뭐 중력,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은 이제 중단원 제목으로 얘기하자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생명 시스템이야. 그냥 생명체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각하면 돼. 자, 모든 생명체는 지구상에 출현한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그지? 근데 우리가 자세히는 아마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는 뭐야? 세균이었어, 세균. 그지? 세균이야.
시간 지키삼. 네. 그 세균은 걔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세포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뭘 것 같아?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을 동원해봐. 세포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가져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뭘까? 잘 모르겠구나. 자, 좀 이따 이제 그림 나오겠지만 모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세포 안에는 이른바 핵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들이 핵이요 이러더라고요. 핵은 아닙니다. 우리가 니네 생명체 구성물질 배웠잖아. 그치? 거기서 우리 뭐 배웠어? 단백질하고 뭐 배웠니? 핵산 배웠잖아. 핵산. 그치? 핵산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핵이라고 부르는 거지 핵이 핵심은 아니에요. 즉 핵산이 있어야 돼. 핵산. 그 다음에 이 핵산이라는 건 일종의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였어요. 그럼 그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좀 이따 나오는데 라이보솜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라이보솜이 있어야 되고요. 라이보솜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세포막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야 된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일단 세포라고 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세포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냥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녀석이란 말이야. 우리가 흔히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애들이야. 그런 애들 뭐라고 부르냐면 단세포 생물이라고. 단세포 생물. 그래서 지구상에는 처음에 단세포 생물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점점점 뭐야? 진화를 한 거예요. 진화를 하다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은 생물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지. 그런 애들 뭐라 부르냐면 다세포 생물이라고 불러. 다세포 생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얘를 동물이냐 식물이냐로 나누는 거야. 동물과 식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런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히 세포가 모여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구성 단계를 가져. 구성 단계. 구성 단계를 거쳐서 한 마리의 동물이 만들어지고 한 그루의 나무나 식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성 단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로 동물.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자,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세포들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우기를 어떻게 배워? 세포마다 크기와 모양 다양하고 걔네들마다 하는 일 다 다르거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종류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최소한 여기 선생님이 적어주는 예시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상피세포라는 게 있어. 상피세포.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피부나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상피세포라 그래. 그 다음에 자, 우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 혹은 내장기관도 마찬가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근육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근육을 이루는 세포들 근육세포.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을 지탱해준 뭐가 있기 때문에 뼈가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뼈도 뼈를 이루는 세포가 있어요. 골세포라는 게 있어. 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치울게. 이제 그 다음에 자, 꼬집어. 아야, 아프지? 아픔을 느낀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있기 때문이잖아. 그 신경을 이루고 있는 뭐 신경세포. 자, 그 다음 우리 상처가 나면 피가 나잖아.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군이, 백혈군이, 혈소판이 하는 애들도 다 각각의 하나의 세포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겠죠. 그지? 존재하겠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골세포. 뼈를 이루는 세포를 골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세포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상피 세포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들 중에서도 하는 일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바로 조직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요. 조직. 그래서 상피 세포들이 모이면 내 피부 조직을 만들거나 내장기관에 어떤 상피 조직을 만들어. 자,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골세포라는 게 모여서 뼈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요. 니네 나중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뼈는 구성 단계 중 어디냐? 이렇게 물어. 뼈는 뭐라고? 조직인 거야, 조직. 근육도 조직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다 뭔가를 운반하거나 하는 일 비슷한, 얘네가 모여서 혈액이라고 하는 또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드디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 몇 개 써보자면, 예를 들어 위, 뭐 소장, 대장,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심장, 그지? 쿵쿵 심장박동하는 심장,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르는 혈관, 그 다음에 우리 오줌을 만드는 신장, 오줌이 모여있는 방광 주머니, 그 다음에 우리 호흡할 때 필요한 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존재하겠지. 그럼 봐봐. 하나의 기관은 말이야, 여러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위를 갖고 예를 들어 볼게. 근데 위는 우리 몸 안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위 벽이 있을 거 아니야. 상피 조직.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킨다고 막 움직이잖아.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야? 근육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왜 음식을 잘못 먹거나 이러면 어쨌든 통증을 느끼잖아. 통증을 느낀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신경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몸 안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내장기관들도 상처 나면 어떻게 돼? 피가 나요. 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라는 기관으로 얘기하자면, 위라는 기관은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혈액이라고 하는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관들이 말이야. 잘 봐봐. 위, 소장, 대장,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우리가 먹은 음식 소화시키는 거랑 관계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관인데 하는 일이 비슷한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기관계라는 게 만들어져요. 동물의 경우에. 그래서 위나 소장이나 대장과 같이 소화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모이면 소화계라는 게 만들어져. 소화계.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심장, 혈관 이런 애들은 뭐야? 우리 몸에 어떤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 순환계라고 불러. 순환계. 그 다음에 봐봐. 뭐 여기 일부는 안 썼지만 뭐 콩팥, 방광 이런 건 뭐야? 오줌을 만들어진 거랑 관계가 돼 있잖아. 근데 오줌을 만드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기 위한 거거든. 이런 거 배설계. 그 다음에 이런 뭐 폐라든지 밑에 있는 뭐 횡격막이나 이런 등등 우리가 숨 쉬는 거랑 관계된 기관들이잖아. 호흡계. 그 다음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뭐 이자, 뇌하수체, 뭐 부신,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너희 나이 때 지금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있어. 걔네들은 이제 다 합쳐서 내분비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관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지금 내가 여기 적는 것들은 최소한 시험에 많이 나온 애들만 적은 거야. 그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적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런 기관계들이 모이면 비로소 한 명의 사람, 한 마리의 동물, 개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 중에서도 동물은 이러한 구성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다만 이때 선생님이 여기 분홍색으로 쓴 기관계는 조금 이따 식물 얘기를 하겠다만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라.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다. 그 기관계라고 한다. 기관계.
그래서 동물은 이런 구성 단계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식물은 또 어떤 단계를 거치냐? 자, 필요한 거 다 적을 때까지 시간 좀 줄 테니까 그 지울 겁니다. 얼른 못 적은 거 적어 보시고요. 선생님이 예전에 아니다. 다 적었지? 자, 그럼 이번에 식물의 구성 단계. 아, 왜 말을 안 하냐고? 아니, 예전에 선생님이 생물 수업을 한 8년 했거든. 그래서 생물이 졸라 재밌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생물 수업을 8년을 했기 때문에 생명 파트에서 뭐가 잘 나오는지를 빠삭하게 이렇게 쫙 지금 빼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내 자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자랑하는 거야. 그지? 생물 수업도 한 8년 하고, 지구과학 수업도 한 8년 하고, 물리 수업도 한, 그지? 생명하고 지구랑 같이 했으니까 또 한 8년 하고, 물리도 한 7, 8년 하고, 그지? 통과 수업도 8년 하고, 그지? 선생님, 각각은 아니다.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지? 선생님이 2005년도부터 수업을 했거든? 올해가 몇 년도냐? 2026년도니까, 그지? 21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지? 21년 수업하고 있는데, 얘는 몇 년생이니? 어? 아, 그러네. 선생님 아들이랑 동갑이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구나. 10년생이겠구나, 그지?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지? 나이 졸라 많지? 근데 그래도 좀, 나름 동안이지 않냐? 아니야? 야, 그래도, 농담으로라도, 빈말이라도 동안이 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자, 늦었어. 이미 늦었어. 맘 상했어. 자, 식물의 구성 단계. 자, 식물의 구성 단계. 아니야,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들었는데, 요 한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노화가 와가지고, 이제, 맞아. 아이, 니네는 올해부터 가르쳤잖아. 작년, 재작년에는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급격한 노화가 오는 바람에, 이제 원래는 진짜 동안이었어. 아이, 여기서 말하는 동안은 뭐 내가 40대인데 20대, 그러니까 노아가 와서 이 정도니까 예전엔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한 두세 살이라도 좀 어려 보이게 동안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딱 우리 아들도 냉정하더라고. 그냥 아빠 나이처럼 보여. 그지? 그 정도는 나조차도 생각하지 않아. 내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1, 2년이라도 젊어 보이면 다행인 거지. 뭐. 그지? 자. 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식물을 이루고 있는 또 다양한 세포들이 있겠지?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적어줄 테니까 외워놓으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은 동물의 상피세포랑 비슷한 표피세포라는 게 있어. 식물도 피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걸 이루는 표피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엽육세포라는 거지. 엽육세포라는 거 있고, 공변세포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관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체관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이 정도. 등등등 있어. 참고로 여기서 엽육세포는 뭘 것 같아? 엽 하면 생각나는 거 없냐? 엽 하면 식물인데 엽자가 들어가면 생각나는 거 없어? 엽록소, 그지? 그러니까 엽록소가 들어있는 세포라는 뜻이야. 이제 뭐 엽육세포, 뭐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공변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식물도 이러한 세포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같은 일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표피세포가 모여서 표피 조직이라는 거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엽육세포라는 게 모여서 뭐 울타리 조직이라든지 혹은 뭐 해면 조직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 엽육세포가 모여서 울타리 조직도 만들고 해면 조직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물관세포가 모여서 물관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체관세포가 모여서 체관이라는 조직을 이렇게 만든다 이거야. 그지? 뭐 울타리. 우리 이렇게 울타리 친다고 그러잖아. 그 울타리 조직이야. 그러면 식물은 동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조직들이 모여서 해면. 오케이? 해면.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이제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바로 되지 않고요. 얘는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져. 조직계. 그럼 아까 동물과 달리 이 조직계는 미리 얘기하지만 식물에만 있는 단계인 겁니다. 얘는 조직계는 동물과 달리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다.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를 우리가 조직계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계. 그래? 조직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조직계가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좀 특이한데 표피 조직하고 공변세포가 합쳐져 가지고 표피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져.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부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라는 건 나뭇잎에 들어있는 조직이거든. 그래서 울타리 조직, 나뭇잎에서는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을 합쳐서 기본 조직계라고 불러. 여기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여기 조직 중에 생장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형성층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 형성층. 들어봤지? 생장점은 뿌리 끝에 있어서 뿌리가 길게 자라나게 하는 거고 형성층은 줄기에 들어있어서 줄기가 굵어지게 하는 애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 같은 애들을 합쳐서 이제 기본 조직계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관하고 체관 있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에 형성층이 있는 애들. 이거? 형성층. 자, 물관하고 체관하고 말 그대로 얘네들이 뭐냐?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체관은 나뭇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줄기에 형성층이 있는 식물도 있고 없는 식물도 있거든. 그래서 있는 애들은 형성층까지 합쳐가지고 이걸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불러.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라고 불러. 물관하고 체관 또는 형성층까지 합쳐서 관다발 조직계,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합쳐서 기본 조직계 뭐 이렇게 부른다고요. 대표적인 뭐 이런 조직계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식물은 이런 조직계가 모여서 비로소 이제 뭐가 돼? 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물의 기관은 뭐 잎, 줄기, 뭐 뿌리, 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내가 부위별로 다르다 그랬잖아. 지금 선생님 여기 적어준 뭐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같은 건 이제 잎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줄기에는 좀 달라. 줄기에도 표피 조직계가 있긴 하지만 뭐 기본 조직계를 이루는 게 좀 다르고요. 여기도 뭐 줄기도 관다발 조직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나뭇잎을 갖고 보통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나뭇잎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나뭇잎은 이런 조직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기관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거지. 그지? 한 그루의 나무가 되거나 한 포기의 풀이 되거나 뭐 꽃이 식물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이런 어떤 유기적인 구성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물에는 기관계, 식물에는 조직계, 얘네들은 각각 동물과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예시들 좀 잘 적어 두시고요. 예시들 좀 잘 적어 두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세포들마다 모양이 좀 기본적으로 다르기는 한데, 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표피세포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 보통 상피세포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얘네를 그 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세포 안에 또 여러 가지 조그만 이른바 소기관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식물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는 어떤 소기관이 들어있고, 그 소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하나씩 해보도록 하자.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지운다. 지운다. 다 적었냐?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랑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소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거기 프린트에 있는 그림 참고하면서 필요한 거 추가로 적으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로 동물세포를 얘기를 할 텐데, 자, 동물세포라 하더라도 세포마다 사실 모양 다르고 기능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동물세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른바 상피세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동물세포 거기 그림 참고하시면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든? 그래서 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이른바 세포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세포막에 대해서는 다다음 페이지쯤에 아마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세포막은 이른바 인지질이라는 걸로 돼 있거든. 인지질.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지질이라는 게 이중으로 배열돼서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로 이루어진 게 참고로 생체막이라고 하거든. 여러분.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막이 생체막인데 기본적으로 생체막이라고 하는 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생체막 중에서도 세포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세포막이라 부른다는 거야. 일종의 생체막이야. 일종의 생체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막의 주된 기능은 뭐냐? 일단 동물세포는 이게 가장 바깥에 있거든. 그래서 뭐 형태가 일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형태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요. 내부를 조금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얘는 우리 나중에 뭐 더 자세히 생명과학 배울 때 배우겠지만 뭐 꼭 다른 애들이 또 보호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단 형태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하기도 한다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가 살아가려면 양분을 받기도 하고 노폐물 내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주고받아야 돼. 그래서 핵심 기능은 세포 내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세포 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게 세포막이다. 자, 그 세포막 안에 보면 가장 크기로 따지면 가장 크거든. 그런데 두 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세포 안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이라고 합니다. 핵산하고 핵은 다른 거야. 핵은 뭐냐면 이 세포 안에는 아까도 적었지만 반드시 핵산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DNA와 RNA라고 하는 이른바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부르는 거야.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그죠? 핵산을 둘러싼 부분. 핵이라고 해요. 근데 봐봐. 핵은 이 DNA, RNA를 둘러싸고 있는데 두 개의 막, 두 겹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니네가 뭐랑 또 많이 헷갈리냐면 이중층이라는 것과 이중막이라는 건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헷갈려서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 이중층과 이중막은 꼭 구분을 해야 돼.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방금 얘기했듯이 DNA와 RNA라고 하는 핵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제?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핵심 기능이 뭐냐? 자,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지? 심장?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심장을 뛰게 조절하는 게 누구다? 뇌입니다. 이제 물론 심장이 망가지면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뇌가 망가져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뇌라고 보면 돼.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조절하는 게 바로 누구다? 핵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 내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세포 내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답당 금지. 세포 내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핵이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막이 이렇게 변해. 이렇게 변해서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포체라고 불러. 소포체. 핵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막이 변해서 만들어진 걸 소포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막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들아, 세포 막도 막이잖아.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을 막구조라고 하거든. 막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세포막은 따지면 하나의 막인 거잖아. 그래서 단일막이라고 하고, 단일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핵은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중막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할 때 소포체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막이 변형돼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도 막으로 둘러싸인 앤 거야. 그래서 얘도 단일막이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막. 어차피 너희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소포체를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면 소포체는 이렇게 내부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소포체가 또 두 개로 나뉘어져.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 내가 지금 칠판이 좀 협소해서 글씨 좀 작게 쓰니까 안 보이는 건 얘기하세요. 거친면 소포체라는 게 있고요. 매끈면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응? 일단 요 옆에다가 쓰는 거 조금 이따 써볼게. 자, 거친면 소포체에는 요거 한 가만 쓰고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표면이 말 그대로 거칠다는 얘기야. 라이보솜이라는 애가 붙어 있거든. 자, 요 라이보솜을 먼저 설명하려고 그래. 라이보솜이라는 애는 조그만 알갱이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 표면에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그 라이보솜이라는 조그만 알갱이는, 자, 얘들아,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라이보솜이라는 애는 요 표면에 알갱이 같은 게 붙어 있지만 얘가 세포질에도 있어요. 이렇게. 세포질에도 라이보솜들이 존재해요. 라이보솜이 존재한다. 라이보솜. 그럼 봐봐. 라이보솜. 라이보솜 그럼 뭐 하는 애냐?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잖아. DNA하고 RNA라는 핵산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라이보솜이야. 그래서 라이보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일단 라이보솜은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과립 형태의 그냥 작은 알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뭐 소포체, 핵, 세포막과 달리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알갱이야. 그래서 얘는 보통 막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구조가 아니다. 막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바로 이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 거야. 공장.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렇게 얘기해. 단백질 합성.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소포체에 있는 라이보솜과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이 만드는 단백질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단백질을 만드는 곳인데, 그럼 여기 와봐. 소포체 표면에
라이보솜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게 이제 거친면 소포체라 그랬잖아. 그럼 거친면 소포체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요 소포체 내부가 비어 있거든. 단백질이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와 이렇게. 그러면 그 단백질을 빨간색이 단백질이라고 할게. 소포체가 약간 임시로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 포장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거든. 누구한테 전달을 하냐면 이것도 여기다 좀 이따 쓸 건데 그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납작한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를 띠는 애가 있어.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다 쓸게. 골지체라고 불러. 골지체. 자, 여기다 확대한 그림을 그리면 여기 봐보세요. 얘가 소포체잖아. 그 옆에 골지체라는 게 이렇게 있다. 골지체가. 골지체가 있어. 자, 소포체 역할은 라이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포장해가지고 골지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보솜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얘는 단백질을 수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송. 골지체한테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을 뭐 한다? 수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골지체한테. 자, 그럼 봐봐. 골지체는 아까 얘기했지.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납작한 주머니 형태를 띠고 있거든. 거기 뭐 정확한 뜻은 거기 써 있으니까. 그러면 자, 봐봐. 얘는 소포체가 떨어져 나온 거잖아. 그러면 소포체가 떨어져 나온 거니까 소포체와 마찬가지로 뭐야?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 그래서 골지체도 일단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골지체는 소포체로 단백질을 받잖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세포막이거든? 세포막을 통해서 그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포장을 해. 포장. 그래서 그걸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소포체로부터 받은 단백질을 이쁘게 이제 포장해가지고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고. 분비라고 하거든.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걸 분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골지체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들아, 수송이라는 말과 분비라는 말은 다른 거야. 수송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 건네주는 거고요. 분비는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분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봐봐, 우리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효소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뭔가를 분비하는 곳에는 그 분비하는 곳에 있는 세포에는 골지체가 많아요. 니네 예를 들어서 니네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곳 있지.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럼 그 뇌하수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골지체가 많이 들어있어. 뭔가 자꾸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지체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단백질을 분비한다. 그 다음에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잘 봐. 거의 다 왔어. 그지? 슬슬 집중력이 흐트러지 옆에 있는 새끼들이 막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지? 왜? 아! 좋은 지적이야. 이거 얘기 안 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통과에서는 잘 언급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얘네 둘이 합쳐져서 그냥 소포체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너희는 요걸 쓰면 되는데 매끈면 소포체는 그럼 뭘 하냐? 지질이라는 걸 합성한대요. 지질.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내가 하얀색으로 쓰잖아.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소포체 그러면 너희는 요 기능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굳이 구분하자면 매끈면 소포체와 거친면 소포체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세포에서 핵 다음으로 크기가 좀 큰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물론 커봐야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긴 하지만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어떤 애는 예전에 이거 뭐야? 핫도그라고 하던데, 그지? 소세지 핫도그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어저께 얘 때문에 내가 아주 수업하다가 애들이 한참 웃었는데 용어가 바뀌었잖아.
옛날에 니네 라이보솜을 뭐라고 했어요? 리보솜이라고 했어요. 요거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면 미토콘드리아 불렀다고. 그지? 그럼 지금은 뭐라 불러? 마이토콘드리아. 근데 선생님이 어저께 마이콘드리아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참 전에 키득키득 대기를 물어봤더니 내가 마이콘드리아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옛날 용어로 쓰기로 했어. 너희는 미토콘드리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토콘드리아를 써놓고 앞에를 마이로 바꾸면 되네. 그지?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애가 있대. 그지? 이런 애가 있대요. 자, 근데 여기 봐봐.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도 핵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도 핵과 마찬가지로 이중막,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들여다봤더니 요 안에도 DNA가 있고요. 요 안에도 RNA가 있고요. 심지어 라이보솜도 있더래.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자체적으로 DNA, RNA, 라이보솜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해봤대. 자, 그럼 봐봐. 만약에 핵 속에 들어있는 DNA로부터 만들어진 DNA랑 똑같아야 될 거냐, DNA가.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요 DNA와 요 DNA는 다르대요. 다르대.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 있어.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주장했냐면 원래 얘도 예전에 아주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출현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얘도 하나의 그냥 세균이었어. 근데 요만한 세균이 있고 이따만한 세균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로 들어갔네? 근데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까 더 편해. 그럼 그냥 우리 같이 살래? 하다 보니까 진화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됐다라는 뭐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요 DNA가 서로 다른 거야. 그런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니네가 만약에 실험실에서 미토콘드리아만 꺼내가지고 실험실에서 양분을 공급해갖고 배양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막 늘어나. 증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특정 부위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 어떤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들어있는데 어떤 세포는 많이 들어있다. 그럼 어떤 세포냐? 얘가 하는 일 때문에 그래. 얘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왜? 그러니까 라이보솜에서 그냥 내가 라이만 쓴 거야, 줄여서. DNA와 RNA와 라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이보솜의 라인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칠판이 좀 좁아가지고 그럼 라라고만 쓸까, 라? 그러면 오히려 라이보솜인지 아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써줄게. 라이보솜. 이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라고. 에너지 공장이라고도 불러. 즉 바로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다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가 대표적인 게 뭐겠어? 선생님 별로 없긴 한데 근육. 그치? 근육 세포에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다. 이제 세포호흡 때문에 그래. DNA, RNA, 라이보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체라는 말은 뭐라고? 요 DNA와 요 DNA는 다른 DNA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체적으로 DNA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고. 참고로 니네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DNA는 무조건 누구한테 물려받는다? 엄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무조건 엄마 쪽에서만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목의 혈통을 따질 때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한대요. 엄마 쪽 혈통을 따질 때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하면 엄마 쪽 혈통을 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물 세포는 이러한 여러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을 이런 기능을 하는데 내가 여기다 쓴 이유가 있거든. 자, 그럼 이제 우리 식물세포 얘기할 거 아니야.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써놓은 얘네들은 동일하게 어디에도 들어있다? 식물세포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57분이니까 17분에 시작합시다.